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 담배종합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문서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엔도점 내에 바이럴 RNA를 가두며 바이럴 멤브레인을 천공하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나노 퍼포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2009년에 있었던 신종플루 사태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종플루에 걸려서 학교는 휴교하고 그리고 많은 사상들 때문에 많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유행했던 독감을 신종플루라고 명칭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만 감염이 되고 조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조류에만 감염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돼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바이러스 모두 감염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모두 감염된 바이러스 돼지에서 새로운 뮤턴트 신종플루가 나왔기 때문에 신종플루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러한 뮤턴트 신종플루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백신이라든지 이러한 예방책들이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륙에서 대륙간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를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팬데믹 인플루엔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18년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약 2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었고 그 후에도 많은 팬데믹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매년 미국에서만 약 3천명에서 4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이 인플루엔자 때문에 목숨을 잃고 또한 감염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루엔자는 줄여서 플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합니다. 이러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외막에 인지질이 이중층의 엔벨롭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엔벨롭에는 헤모글루틴인, 줄여서 HA라고 불리는 프로틴과 유라미니데이즈, NA라고 불리는 프로틴이 있습니다. 또한 그 내부에는 8개의 바이럴 지놈이 있는데요. RNA 프로틴 컴플렉스 형태인 RNP 형태로 이러한 바이럴 지놈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호흡기에 감염이 될 때 이러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상기도부에 먼저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의 상기도부에는 이러한 에피서리얼 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에피서리얼 셀이 시알리 엑시드라는 수용체를 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알리 엑시드를 인플루엔자 HA가 인식을 해서 바인딩하는 그런 결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셀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인플루엔자는 이 엔도좀 안에 갇힌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포 입장에서는 이러한 안티젠이 들어온 것이므로 라이소좀을 통해서 이러한 안티젠을 분해하려고 합니다. 로우 pH의 라이소좀과 그리고 엔도좀이 퓨전을 하게 돼서 이 엔도좀 내부의 로우 pH 상태가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레이트 엔도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레이트 엔도점 상태에서 이러한 인플루엔자를 분해하려는 시도를 이 바이러스는 알아채서 이 인플루엔자 멤브레인과 그리고 엔도점 멤브레인이 퓨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퓨전을 하게 되면은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내부와 그리고 사이토플라즘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바이러스 내부에 있던 VRMP들이 사이토플라즘을 빠져나가 핵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 차세대 바이러스인 프로제네를 만들기 위한 그런 비리온들을 발현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러스 지놈을 복제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 중에서 이 바이러스 멤브레인과 그리고 엔도좀 멤브레인이 퓨전하는 이 기작을 집중했는데요. 좀 더 이 기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엔도조멀 멤브레인과 바이러스 간에 이 헤마글루틴 중에서 HA1 도메인이 이 엔도조멀 멤브레인 시알릭 엑시드에 바인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인딩한 후에 세포가 라이소좀을 통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분해하려고 할 때 이 pH가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H1 도메인이 지켜지게 되고 안쪽에 숨어져 있던 퓨전 페페드가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퓨전 페페드는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이 엔도조멀 멤브레인에 박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두 개의 멤브레인이 가까워지면서 망융합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바이러스 내부와 그리고 사이토플라즘에 연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서 현재 몇 가지 치료약이 개발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1세대 약물인 NF 아이온 채널 블락커입니다. 아담한테인 계열의 그런 케미컬로 이루어져 있고 시중에서는 아반타딘 혹은 리만타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M2 아이온 채널 블락커는 레이트 엔도좀에서 이런 높은 수소 이온이 높아졌을 때 이 높아진 수소 이온을 인플루에에 잡는 M2 아이온 채널을 통해서 이런 인플루에자 내부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M2 아이온 채널을 이 아담한틴 계열의 케미컬이 막으면서 이 바이러스 내부가 손상되는 걸 막는 기작으로 바이러스의 인펙션을 막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행하는 대부분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 이러한 M2 아이온 채널 블락커의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세대 약물인 유라미니데이즈 인히비터가 있습니다. 차세대 바이러스인 프로제니 바이러스들이 나왔을 때 이 CRD 엑시드와 그리고 H 간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통해서 서로 붙어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온 그런 프로제니 바이러스들을 외부로 더 방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CRD 엑시드를 유라미니데이즈가 자르게 됩니다. 이러한 기작을 막는 것이 2세대 약물인 유라미니데이즈 인히비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타미플루가 여기에 속하고 있는데요. 정식 명칭이 오세타미비르, 자나비비르 상호점 이름으로 렌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2세대 유라미니데이즈 이니비터 약물도 현재 많은 바이러스들이 내성을 가지고 있는 뮤턴트가 발현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대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이 이런 바이럴 멤브레인을 타겟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이럴 멤브레인을 타겟팅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안티바이럴 효능을 줄 수 있고 또한 바이럴 멤브레인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엔벨롭 바이러스들 모두에 사용 가능할 것이며 또한 바이럴 멤브레인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스트셀에서는 독성이 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바이러스의 고유 기작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내성 뮤턴트 바이러스가 나올 확률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나우디스크의 그런 안티바이럴 이펙트를 증대하는 그러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나노 퍼포레이터인데요. 이 나노 퍼포레이터는 이 인주중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인지질 이중층의 리피드 테일을 감싸고 있는 멤브레인 스캐폴드 프로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리피드 인지질 이중층에 CRD 엑시드가 박혀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체를 저희는 나노 퍼포레이터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나노 퍼포레이터의 기본이 되는 나노디스크는 하이 덴시티 리포 프로틴 HDL에서 유래한 구조이며 약 10나노미터의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나노디스크는 굉장히 만들기도 쉽고 편하며 또한 사람에서도 존재하는 HDL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런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독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나노디스크는 넓은 범위의 온도와 그리고 pH에 안정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CRD 엑시드 같은 수용체를 바꿔 끼기만 함으로써 타겟팅하는 바이러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그런 바이러스들을 타겟팅하고 여러 종류의 수용체를 사용하기에도 편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나노디스크는 저희와 같이 안티바이럴 이펙트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멤브레인 프로틴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맡은 나노 퍼포레이터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대조군으로 리피드 구체인 리포좀을 이용했습니다. 이 리포좀 같은 경우에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와 멤브레인 퓨전하였을 때 단순히 이렇게 퓨전된 두 구체가 되지만 저희가 만든 나노 퍼포레이터의 경우에는 평평한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내부와 그리고 외부를 천공을 하면서 바이러스 내부의 외부를 이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노디스크인 ND와 그리고 토탈 강글리오사이드라고 불리는 그런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NDTG를 비교했습니다.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이 ND보다 NDTG가 좀 더 낮은 일루전 볼륨에서 나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용체가 박혀 들어갔기 때문에 NDTG가 ND보다 좀 더 높은 그런 모클라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플라 어세이를 통해서 저희가 삽입한 그러한 리셉터 수용체가 진짜 나노디스크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리 정제된 나노 디스크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는데요. 이때는 토탈 강글리오사이드의 주요 구성 물질인 GT1B를 타겟팅하는 그런 안티바디를 이용했습니다. 리포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TG가 들어간 나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강한 시그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반해 수용체가 없는 일반 나노 디스크의 경우는 어떠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에 DLS를 통해서 이러한 NDTG와 ND의 다이어미터를 확인한 결과 NDTG가 수용체가 들어있는 만큼 조금 더 큰 다이어미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자투과 현명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저희가 만든 나노 퍼포레이터는 이전에도 알려졌다시피 이런 원만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나노 퍼포레이터가 잘 캐릭터라이즈 되었으며 또한 이후에 향후 연구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나노 퍼포레이터를 통해서 안티바이럴 이펙트를 확인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토패틱 어펙트 이니비션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히 실험 방법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NBCK 셀을 시딩한 후에 바이러스를 인펙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이러스 이노큘럼을 제거한 후 그 위에 오버레이 미디엄을 뒀습니다. 이때 이 오버레이 미디엄에 나노 퍼포레이터가 추가 젠태로 그 셀 위에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한 셀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대조군같이 건강한 MDCK 셀의 모습은 이 셀의 몰폴로지도 확실히 뚜렷하게 보이고 또한 셀이 건강하게 플레이트에 붙어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H1N1 바이러스를 처리했을 경우에는 셀의 몰폴로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셀이 죽어서 위로 둥둥 하얗게 떠오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용체가 없는 나노디스크를 같이 처리한 경우는 H1N1 바이러스를 처리했을 때 비슷하게 셀들의 몰폴로지가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하얗게 셀이 떠올라 죽은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NDTG를 처리한 결과 건강한 셀과 비슷하게 셀의 몰폴로지도 확실하고 또한 셀들이 플레이트에 잘 붙어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NDTG를 이용했을 때 세포 병변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플락 리덕션 어세이를 실시하였습니다. 플락 리덕션 어세이는 똑같이 MDCK 셀을 모노레이어로 시딩한 후에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가로우즈가 포함된 오버레이를 덮어주는데요. 아가로우즈는 끈적끈적한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바이러스 프로제니가 나온다 하더라도 멀리 가지 못하고 인근의 셀들만 감염시키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이런 원 형태의 플락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아가로우즈 오버레이에 나노 퍼포레이터를 처리하였을 때 이러한 플락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그러한 실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NDTG를 처리했을 때 농도 디펜던트하게 플락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줄어드는 플락 사이즈는 LP나 리포좀에 비해서 훨씬 강한 안티바이럴 이펙트를 띠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노 퍼포레이터의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수용체 디펜던트하게 발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헤마그루틴 이니비션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헤마그루틴 이니비션 어세이는 CRBC끼리만 있을 경우 CRBC끼리 서로 응집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 형태나 헤일로 형태를 띠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때 CRBC와 바이러스를 같이 섞어줄 경우에는 이 CRBC에 있는 시알리 엑시드에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 붙어서 CRBC들이 응집되지 못하고 면 형태를 띠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를 썼을 경우에 나노 퍼포레이터와 같은 이니비터를 처리하였을 때는 이러한 CRBC와 그리고 바이러스 간의 인터랙션을 저해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원이나 헤일로 형태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시자면 나노 퍼포레이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농도의 나노 퍼포레이터만 이러한 헤마글루틴 이니비션이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리포존 같은 경우는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이렇게 헤마글루티네이션이 저해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 LPTG가 나노 퍼포레이터보다 훨씬 적은 농도에서 헤마글루틴을 이니비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결과와는 되게 상반되는 그런 결과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그 전에 보였던 NDTG에 의한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단순히 리포존과 같이
그러한 셀과 그리고 바이러스 간의 인터랙션을 저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코이로서 데코이로서 작용을 해서 나온 그런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그런 안티바이럴 이펙트를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은 저희가 퍼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나노 디스크에 의한 그런 바이럴 엔벨롭이 성공되는 것을 실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풀다운 어세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런 풀다운 어세이는 니켈 이온이 있는 아가로즈 비드를 이용해서 나노 퍼포레이터를 흘려보내준다면 나노 퍼포레이터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히스텍이 이런 니켈 아이온에 붙게 되고, 또한 이러한 상태일 때 바이러스를 흘려주게 됐을 때 이 나노 퍼포레이터에 있던 수용체가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어피니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노 퍼포레이터 바이러스 컴플렉스체가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높은 이미다졸 동력을 통해서 일루션을 했을 때 바이러스가 시그널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결과를 보시자면은 수용체가 없는 그냥 ND의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의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NDTG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간의 어피니티를 확인한 결과 이런 바이러스와 그리고 나노 퍼포레이터 컴플렉스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바이러스만 있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강한 시그널이 나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통합 현상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수용체가 없는 일반 나노 디스크의 경우 바이러스와 무관하게 랜덤리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체가 있는 나노 퍼포레이터의 경우 이러한 나노 퍼포레이터가 바이러스에 바인딩하여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나노 퍼포레이터에 있는 수용체가 바이러스에 강한 어피니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나노 퍼포레이터가 바이러스에 결합한 채로 셀 안에 들어가서 작용을 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생각한 이러한 중요한 기장인 퍼포레이션이 멤브레인 퓨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멤브레인 퓨전을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피드 믹싱 어세이와 그리고 VRMP 릴리즈 어세이를 통해서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멤브레인 퓨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리피드 믹싱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리피드 믹싱 어세이는 나노 퍼포레이터에 플랫 페어를 이루는 두 개의 리피드 다이를 인설트하여 실험하였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플랫 페어를 이루는 두 개의 리피드 다이를 가지고 있는 나노 퍼포레이터가 바이러스 멤브레인과 퓨전하면은 이 안에 있던 리피드 다이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멀어진 거리에 따라서 플랫 페어가 깨지면서 도너 리피드 다이의 시그널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낮아진 pH에 의해서 나노 퍼포레이터가 깨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pH에 따른 그런 나노 퍼포레이터의 안정성도 실험하였습니다. pH 7.4뿐만 아니라 pH 5.0에서도 나노 퍼포레이터는 스테이블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또한 리포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직 트라이톤 S100을 통해서 그러한 나노 퍼포레이터와 리포좀의 교주를 깼을 때에만 도너 시그널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pH에 따른 스테빌리티는 전자통합 현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pH가 낮았을 때에만 리포좀이나 혹은 나노 퍼포레이터에서 리피드 믹싱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노 퍼포레이터에 대한 리피드 믹싱은 리포좀과 견주할 정도로 굉장히 잘 일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나노 퍼포레이터가 낮은 pH에서 바이러스와 리피드 믹싱을 한다는 것이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적인 멤브레인 퓨전의 증거가 되는 VRMP 릴리즈 어세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나노 퍼포레이터와 바이러스를 먼저 바인딩한 후에 pH를 떨어뜨렸을 때 이 바이러스에 천공이 되면서 이런 VRMP들이 용출된다는 것을 이용하였는데요. 이렇게 용출된 VRMP들은 센트리콘을 통해서 완전한 형태의 바이러스와 그리고 용출된 VRMP를 분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필트레이터에 있는 VRMP를 RT-PCR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나노 퍼포레이터의 경우 수용체가 있는 나노 퍼포레이터는 낮은 농도에서도 VRMP 용출을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VRMP의 용출은 나노 퍼포레이터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리포즘의 경우에는 LPTG만이 굉장히 고농도에서만 이러한 바이러스 용출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나노 퍼포레이터가 리포존과 같이 구체가 아닌 평평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멤브레인 퓨전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천공을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뮤노 골드 레이블링을 통해서도 확인해 봤는데요. 이때 VRMP를 타겟팅하는 그러한 골드 레이블링 된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확인한 결과 이렇게 천공이 된 그러한 바이러스에서 VRMP들이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나노 퍼포레이터의 플래너랑 그런 나노 스트럭처가 그런 바이러스와 릴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VRMP 용출을 유도한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나노 퍼포레이터의 안티바이럴 이펙트를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실험하였는데요. 이러한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멤브레인 퓨전에 의거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멤브레인 퓨전이 더 잘 일어난다면은 천공에 따른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더 증가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들을 개선시켜 가면서 이러한 실험들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나노 퍼포레이터에 박혀 있는 그런 수용체의 수를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나노 퍼포레이터에 구성하고 있는 리피드의 컴포지션을 변경하여서 안티바이럴 이펙트를 측정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수용체의 종류를 좀 더 강한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는 수용체로 교체를 하여 그런 안티바이럴 이펙트를 측정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런 나노 퍼포레이터의 안에 있는 토탈 강글리오사이드의 양을 증가시킬수록 플락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농도의 나노 퍼포레이터일 때 이런 나노 퍼포레이터의 멤브레인 퓨전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콜레스테롤과 그리고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그런 인지질을 이용했을 때 훨씬 강한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수용체를 토탈 강글리오사이드가 아닌 좀 더 바이러스에 강한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gDNA로 치환했을 경우 더 강한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더 강한 어피니티가 가지고 있는 나노 퍼포레이터인 ND-gDNA를 이용해서 몇 가지 실험들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펠칼 마이크로스코피를 통해서 이러한 바이러스와 그리고 나노디스크의 동위율을 측정하였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레이블링 되었고 나노디스크는 이런 초록색 형광으로 레이블링 해왔는데요. 두 개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의 그런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수용체가 없는 ND의 경우에는 이런 노란 스팟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반해 토탈 강글리오사이드가 있는 NDTG의 경우에는 소량의 그런 노란색 스팟이 나오는 것이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ND-gDNA의 경우 굉장히 많은 이런 스팟들이 나오는 것이 노란색 스팟이 나오는 것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팟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이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ND-gDNA가 월등히 높은 그러한 동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수용체 디펜던트한 매너로 나노 퍼포레이터가 바이러스에 결합을 해서 같이 셀 내부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ND-gDNA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도 바이러스 스트레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전에도 실험했던 PR8 바이러스, 시드니 바이러스, X31 바이러스, 그리고 조류 바이러스 이렇게 네 종류의 바이러스를 실험하였는데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PR8 바이러스와 시드니 바이러스 그리고 조류 바이러스는 굉장히 강한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X31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혀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바이러스가 사람에만 감염되고 조류 바이러스가 조류에만 감염되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경우 이런 강글리오사이드가 알파2, 6 링키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조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강글리오사이드에 알파2, 3 링키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알파2, 3 링키지를 인식하고 사람 바이러스는 알파2, 3, 2, 6 링키지를 인식하는데요. X31과 같은 그러한 알파2, 3를 인식하는 바이러스는 GDNA와 같은 알파2, 3 그런 셀러 엑시드에 반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안티바디 이펙트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런 ND-GDNA를 통해서 알파2, 3 리키지에 반응하는 그러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의 인펙션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저희는 HA와 멤브레인 프로틴을 타겟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플루엔자 비리온을 타겟팅하는 오셀타미피르, 타미플루를 이용해서 시너지 이펙트를 확인했는데요. 단순히 ND-GDNA나 혹은 오셀타미피르와 사용했을 때보다 두 가지를 같이 사용했을 때 거의 플락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시너지 이펙트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HA와 그리고 다른 비리온인 NA를 타겟팅하는 그런 케미컬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너지 이펙트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헤몰라이시스 이니비션 어세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헤몰라이시스 이니비션 어세이는 바이러스와 그리고 CRBC를 반응시킨 후 pH를 낮춰주었을 때 이 CRBC의 세포막이 터지게 되면서 이 안에 있던 그러한 헤모글로빈 같은 그런 프로틴들이 용출되는 것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런 나노 퍼포레이터와 같은 이니비터가 처리했을 경우 이런 CRBC와 그리고 바이러스의 그런 인터랙션이 저해되기 때문에 헤몰라이시스가 저해되는 것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런 어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자면 수용체가 없는 ND나 혹은 NDTG보다 GDNA가 들어간 NDGDNA가 훨씬 그런 헤몰라이시스를 이니비션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NDGDNA가 굉장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또한 이렇게 강력하게 결합된 나노 퍼포레이터를 통해서 엔도저멀 멤브레인에 들어갔을 때도 이러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그리고 엔도저멀 멤브레인의 퓨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이러한 저해된 나노 퍼포레이터에 의해서 바이러스 외부에 천공이 되면서 이런 VRMP들이 안전한 용출이 아닌 불안전한 용출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결과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결과를 취합하여서 가장 멤브레인 퓨전을 하기 좋은 그러한 나노 퍼포레이터를 디자인하였습니다. ND-옵트라 불리는 이러한 나노 퍼포레이터는 PS, 콜레스테롤, GDNA가 25대 15대 30대 30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나노 퍼포레이터입니다. 이러한 ND-옵트는 이전에 보였던 어떠한 나노디스크보다 더 강한 안티바이럴 이펙트를 보였고 또한 같은 리피드 조성으로 되어 있는 리포존보다도 훨씬 강한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러한 ND-옵트로 인해 바이러스의 멤브레인이 어그리게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있을 때나 혹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리포점이 있을 때에는 pH를 낮춰도 그런 바이러스의 어그리게이션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와 ND-옵트가 있었을 때는 pH가 낮아짐에 따라서 그러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외벽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렇게 불안정해진 그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끼리 어그리게이션 되면서 다이아미터가 증가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래프를 통해서 어그리게이션 레이트를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만 있었을 때나 혹은 바이러스와 리포점이 있었을 때보다 ND-옵트가 있었을 때 이런 어그리게이션 레이트가 훨씬 증가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러한 증가된 어그리게이션 레이트는 pH가 낮아질수록 증가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ND-옵트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멤브레인의 그런 디스트럭션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서 바이러스들이 그런 어그리게이션 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어그리게이션 되는 현상은 동일한 그런 리피드 조성으로 이루어진 리포점을 이용해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콤폴카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 이러한 ND-옵트로 인해 발생된 불안전한 그런 RMP 용출을 확인하였습니다. 컨트롤 대조군을 보시면은 2시간 그 바이러스를 처리한 후에 2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런
대부분의 초록색의 VRMP들이 핵으로 아직 이동하지 못하고 사이토플라즘에 존재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시간이 지났을 때는 대부분의 VRMP들이 사이토플라즘에서 벗어나와 세포 핵 내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용체가 없는 나노디스크의 경우 2시간째와 마찬가지로 4시간째에는 소량 VRMP들이 엔도좀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VRMP들이 세포 핵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엔디옵트를 처리했을 경우에는 2시간째뿐만 아니라 4시간째에도 대부분의 VRMP들이 사이토플라즘에 존재하고 소량의 VRMP들만 세포 핵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결과를 그래프로 확인한 결과 엔디옵트가 월등히 높은 그런 VRMP 엔트랩먼트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엔디옵트로 인해 불완전한 그런 바이러스 RNP들이 용출이 되었고, 이렇게 불완전하게 용출된 VRMP들이 4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런 엔도좀에 갇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게 용출된 VRMP들은 결국에는 셀의 그런 라이소솜들을 통해서 분해될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비트로에서 그런 안티바이럴 이펙트를 봤을 뿐만 아니라 나노퍼포레이터를 이용해서 인비보상에서의 그런 안티바이럴 이펙트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는 마우스를 이용했는데요. 이 마우스에 PR8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LD50의 2배 되는 양을 인터 나사를 통해서 비강대로 감염시켰습니다. 그 후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뒤 1시간 후에 인트라비너스 쥐 꼬리 정맥을 통해서 나노퍼포레이터를 주입하였습니다. 이런 나노퍼포레이터 주입은 인트라비너스 인젝션을 통해서 약 하루에 한 번씩 5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자면 바이러스만 있었을 때는 약 8일 차에 모든 쥐가 죽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노퍼포레이터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약 40%의 프로세서 이펙트를 보였고, 또한 6일 이후에는 이렇게 6일까지는 마우스의 몸무게가 줄어들다가 6일 이후에는 그러한 회복이 돼서 쥐의 몸무게가 회복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5일 차에 있는 마우스의 폐를 갈아서 분석한 결과 폐 안에 있는 바이러스 타이터가 바이러스만 처리한 그룹과 비교해서 엔디옵트를 같이 처리한 그룹은 약 100분의 1 스케일로 낮아지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5일차에 쥐의 폐 조직을 H&E 스테잉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건강한 알베올라 에피세리얼 셀 조직은 이렇게 가스 교환이 쉽도록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그런 건강한 상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감염된 모습 같은 경우는 인필트레이트된 이뮨 셀들에 의해서 에피세리얼 셀 주변에 빽빽하게 이렇게 셀들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엔디옵트를 같이 처리했을 경우에는 건강한 상태의 그런 알베올라 에피세리얼 셀 모습과 비슷하게 건강한 그런 에피세리얼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온 그런 안티바디 이펙트가 정말 저희가 주입한 엔디옵트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엔디옵트의 히스텍을 타겟팅하는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진행하였습니다. IHC 결과 바이러스 온리일 때는 보이지 않던 그런 붉은색 그런 엔디옵트 시그널이 알베올라 에피세리얼 셀 부근에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보였던 이런 바이러스 인비보 실험에서 보였던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저희가 주입한 엔디옵트가 실제로 폐 에피세리얼 셀로 이동해서 보여진 결과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엔디옵트가 인비트로뿐만 아니라 인비보상에서도 안티바이럴 효과가 보인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저희는 나노디스크에 수용체를 박아넣음으로써 나노퍼포레이터라는 그러한 구조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나노퍼포레이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셀에 CRX에 붙어서 엔도사이토시스가 되어 레이트 엔도좀에서 로우 pH를 감지해서 그런 VRMP들이 셀 내부로 이동하는 그런 기작을 막아 나노퍼포레이터 쪽으로 이런 VRMP들의 불완전한 용출을 유도해서 그러한 바이러스의 인펙션 기작을 막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이번 기법은 케미컬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바이오피지컬한 스트레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강한 안티바이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작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저항성을 가진 그런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들이 나올 확률이 더 적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셉터들을 교환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넓은 종류의 바이러스 스트레인에 대해서 이런 안티바이러스 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엔벨롭 바이러스들하면 모두 바이러스들의 그런 수용체를 바꿔 끼므로써 다양한 엔벨롭 바이러스들에서 또 적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바이오 피지컬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외벽에 천공을 뚫는 방식으로 바이러스의 그런 인펙션을 저지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참고한 논문입니다. 이제까지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